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소식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대화를 이끌어낸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서 사전 접수가 오는 4월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취업비자 심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잉글로드 타운 정부가 레오니아의 로컬 도로 비거주자 차량 진입 규제에 대해 주 검찰 조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합니다. 학자금 재정 보조 신청과 관련해 제3자에게 이를 대행 또는 일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초청을 수락하면서 미국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정상과 만나게 됩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 정세 대변화를 예고하는 또 다른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5월에 만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 사절 대표단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어제 오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면서 회담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이 5월 성사된다면 북한 최고 지도자와 미국 현직 대통령의 사상 첫 만남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소식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대화를 이끌어낸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주요 언론들의 반응을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은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라며 백악관 브리핑 현장을 생중계했고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만남의 장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북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북한 지도자와 미국 현직 대통령의 첫 만남이 될 것이라며 양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래 공식적으로는 전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 현직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난 적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로 위협하고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한 김정은과 만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도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나온 이 모라토리엄은 미국과 전 세계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어떤 만남도 역사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남북한과 한국의 동맹국들이 관련된 60년이 넘는 대립의 잠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정상의 만남을 성사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는 평가도 잇따랐습니다. CNN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밝혔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한반도 운전자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조되어온 북미 긴장의 사이클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처럼 보인 가운데 이번 발표가 나왔다며 문 대통령의 지난 10개월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 특히 학교에서의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한인들의 마약 남용을 막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최근 한인 사회의 마약 거래와 마약 중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뉴욕 차일드 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6시 플러싱 JHS 189에서 마약 예방 워크숍을 공동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어제 모임을 갖고 한인 사회에서도 오피오이드와 같은 합성 마약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필리핀어로 진행되는 소그룹 모임도 마련되며 아편계 진통제 중독과 해독제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무료 응급 해독제 패킷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 4살 학생들에게 무상 교육을 지원하는 뉴욕시 프로그램인 UPK 프로그램의 승인이 나지 않아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오는 5월 2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제27회 스승의 날 행사도 논의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서 사전 접수가 오는 4월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취업비자 심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의 컨퍼런스에서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급행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간 세크라멘토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 서비스국이 올해 잠정적으로 급행 서비스를 지연시키게 될 것이며 지연 기간이 수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취업을 억제하는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급행 서비스를 6개월간 잠정 중단하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지난해와 같이 장기간 급행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H-1B 추첨이 끝난 직후부터 급행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거나 서비스 지연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연 기간도 수주일에서 수개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급행 서비스는 H-1B 신청자가 급행 수수료 $1,250를 추가로 낼 경우 15일 이내에 비자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비자 승인 여부를 고용주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강석원 신임 문화홍보관이 부임했습니다. 강 홍보관은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국문화원의 공보 업무와 각종 정책 홍보 업무를 맡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강 문화홍보관은 1995년 정보통신부 근무를 시작으로 2008년 문체부로 옮겨 디지털 컨텐츠 산업과 과장, 저작권 산업과 과장, 방송 영상 광고과 과장, 게임 산업과 과장, 관광 산업과 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뉴욕 총영사관에 새로 부임하게 된 문화홍보관 강석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민 여러분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신임 부총영사에 국무조정실 우성규 외교안보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내정자는 외무고시 24기로 외교부 서유럽과장,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뉴저지주 잉글우드 타운 정부가 인접한 레오니아의 로컬 도로 비거주자 차량 진입 규제에 대해 주 검찰 조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합니다. 뉴저지 레코드지에 따르면 잉글우드 시의회는 특별 법률 자문을 선임해 레오니아의 비거주자 차량 진입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고 주 검찰에 레오니아의 조치가 합법인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럴 로젠버그 잉글우드 시의원은 비거주자 로컬도로 진입 규제 조치와 관련해 레오니아 타운 정부와 논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며 주 검찰이 이 조치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오니아와 맞닿는 잉글우드 주민은 레오니아 방문이 아닌 단순 통과 목적이라면 통제 시간대에는 레오니아 로컬도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로젠버드 시의원은 매일 주민들로부터 항의 편지를 받고 있다며 레오니아 정부가 그들의 주민을 보호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지글러 레오니아 시장은 비거주자 차량 진입 규제 조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잉글우드 타운의 대응에 개의치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학자금 재정 보조 신청과 관련해 제3자에게 이를 대행 또는 일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재정 보조 신청 시 허위 정보 기재나 무료 재정 보조 신청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방침입니다. 연방교육부는 연방 무료 학자금 신청 시 가족교육 권리와 개인정보법을 엄격히 적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계사나 학원 카운슬러 등 제3자가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연방 무료 학자금 신청을 일임 또는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 보조 취소는 물론 사안에 따라 최소 $20,000 또는 5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방교육부 산하 학자금 지원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법은 예전에도 시행돼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미미해 지난해 5월부터 금고형을 늘리는 등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연방 무료 학자금 신청을 제3자가 돈을 받고 해주는 경우가 늘다 보니 재정 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 허위 정보나 주요 내용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철저히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그동안 신청자가 사용해왔던 기존의 연방 무료 학자금 신청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만료시키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규 계정을 만들면서 개인정보법에 근거해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3자 또는 타인에게 절대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법 강화는 연방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의 일환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무기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적발된 칼과 박스커터는 112개로 전년도 같은 기간 72개에 비해 55.6%나 증가했습니다. 기타 무기류 적발도 25건에서 37건으로 48%나 늘었습니다. 이같이 무기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이 많지만 금속 탐지기를 설치한 학교는 전체 공립교의 6%에 불과합니다. 한인 학생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퀸즈 베이사이드 고교나 벤자민 카도조 고교, 프랜시스 루이스 고교, 맨하탄에 있는 특목고 스타이브슨 고교 등에도 금속 탐지기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금속 탐지기도 교내 폭력 근절에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퀸즈 존 바운 고교의 경우 금속 탐지기가 있지만 지난해 4분기 무기 소지로 체포되거나 징계 또는 티켓을 받은 케이스가 5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의회는 학교 안전 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 등교 1시간 전부터 하교 1시간 후까지 정복 순찰 경관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뉴욕주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사기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 사기 피해 상위 10대 유형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은 신고는 5,153건으로 1위에 올라 12년 연속 최다 피해 유형으로 기록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사기로 3,188건이 신고됐습니다. 차량 구매와 리스, 융자, 수리 관련 신고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피해 신고 3위는 소비자 관련 서비스로 네일살롱, 미용실, 식당 등의 서비스 불만과 보안 시스템 설치, 수리, 이사업체의 횡포 등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도 많았습니다. 세입자의 시큐리티 디파짓 환급 문제나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횡포 등이 주요 분쟁 사유로 총 1,827건의 민원이 접수돼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화, 인터넷 서비스 등 유틸리티 관련 피해도 주요 사기 피해 유형에 들었으며 채권 추심 업체의 부채 독주 혹이나 신용평가기관의 크레딧 리포트 오류, 크레딧 카드 분실, 도난으로 인한 크레딧 관련 피해 신고도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의류나 식료품 등의 환불, 반품 문제, 주택 수리와 건설 관련 피해, 주택 모기지 관련 사기 피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UC 계열 편입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닌 나폴리타노 UC 총장은 UC 계열 대학들은 학업 자격을 갖추고 전공별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에게 UC 계열로의 입학을 무조건 허가하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폴리타노 UC 총장은 내년 가을 학기까지 UC 계열 편입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만이 전공 요구 학점을 이수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에게 편입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LA시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숙자 지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다운타운 시청에 노숙자 헬프데스크를 개관하고 노숙자들의 장기 주거공간 지원을 돕기 위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숙자 헬프데스크에서는 쉘터와 위생시설, 무료 식사 제공, 그리고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가세트 시장은 노숙자들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헬프데스크는 이들이 장기 거주지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노숙자 헬프데스크는 주중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토요일에는 아침 8시부터 정오까지 운영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요 건강보험회사 중 하나인 엠블럼 헬스가 가입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유출시킨 혐의로 57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엠블럼 헬스는 2016년 10월부터 보험 가입자들의 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8만 1,122명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유출시켰습니다. 전체 피해자 중 69%에 해당하는 5만 5천여 명은 뉴욕주 가입자들입니다. 차기 뉴욕시 교육감으로 지명된 리차드 카란자의 불륜과 인사 보복설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 부교육감이었던 베로니카 차베스는 당시 컨퍼런스에 참가한 카란자가 다른 학군에서 온 여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목격했으며 이를 카란자에게 지적하자 자신을 부교육감직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은 2014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가 104만 명으로 금액은 11억 달러에 달하며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환급금 규모는 뉴욕의 경우 납세자 5만 3,600명에 6,014만 달러이며 뉴저지는 2만 8,600명에 금액은 3,245만 달러입니다. 뉴저지 지역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PSENG가 오는 4월 1일부터 요금을 인하합니다. PSENG는 지난 2일 뉴저지 주공공사업국에 가정용 전기와 가스 요금을 2%까지 낮출 수 있는 인하안을 제출했습니다. PSENG의 요금 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조치로 연간 7,200kW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8달러 또는 1.3%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마철 전 뉴욕 경제인협회 이사장은 오늘 뉴저지 한인회에 회관 건립기금에 사용해달라며 $1,000를 기부했습니다. 제주도의 싱싱한 광어와 완도의 전복을 맛볼 수 있는 특판전이 뉴욕과 뉴저지 H마트 매장에서 열립니다. 제주 용암해수와 청정 자연해수를 혼합한 양식장에서 키운 제주도 활광어는 FDA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주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입니다. H마트 제주도 광어, 완도 전복 특판전은 오늘부터 11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바람이 다소 불겠고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영상 6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부는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